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과 환경과 자연순환과 산림농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호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083만 2천 원이 증액된 117억 4,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조 공공주택단지 내 입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료를 지원함에 있어 전기료 상승과 지원단지 증가로 민간 경상보조금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2년도 경기도 고시를 통해 주택재개발 정기보고로 지정된 신권지동 1구역이 일몰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로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1쪽부터 2쪽까지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이 있었으나 채용 감소와 채용 시기가 늦어져 인건비 5,996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청소기간제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청소인부임 1,2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쪽 안성맞춤 청년주택은 안성시에 거주하며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예술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과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LH 지역 수요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쪽방,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전세 보증료를 지원하는 국대비 보조 사업으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 점검과 긴급 점검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 점검 수수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조 건축물 대장 발급 요한 기간제 근로자 근무 기간 축소에 따라 240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보조금 집행자랑 및 이자를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 1억 95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설명서 223쪽 주택행정지원인데요. 지금 신건지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금 신안주택인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용역이네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는 있는데 지금 해제를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기간이 또 만료됐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저희가 해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동의가 100%가 돼야 되는 사항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3분의 2 과장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나요? 네네네. 예, 주택과장 엄기원입니다.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유권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방식 결정도 불분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완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2차 보완 연장까지 했는데도 보완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장을 한번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2년 동안을 연장을 유예를 해드렸는데 그때까지도 보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소유권 같은 경우는 소유자분들이 안성에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연락이 안 된 건가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립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에 일반 상가 부지도 포함이 되는 필지가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반대 의사를 과거부터 제시를 해서 이게 구역이 점점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성이 부지가 자꾸 협소해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공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대덕 조합을 비롯한 기아자동차까지도 다 포함이 됐던 거거든요. 그랬던 건데 이제 그분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사업 부지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분들도 소유권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동의를 안 해주시니까 계속 미뤄오다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설립인가 제출을 했는데 서류가 너무 미비했고 소유권 확보도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2년 또 유예를 해드렸는데도 그때까지도 보완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단은 해제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정을 우리가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주민 요청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던 건가요? 주민 요청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건데 해지도 또 이제 해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용역 수립을 해서 저희 이제 지금 해지 요청은 저희 시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가 됐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파트가 그런데 거기 안전성 진단이라든가 이런 건 등급이 혹시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정밀 안전진단은 안 했고요.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지금은 어렵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재개발 정기 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게 있으면 나중에 보고 좀 따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혹시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십니까? 아니면은 국비 따로 지원받았고 도비 따로 지원받으셨나요? 예, 주택과장 엄기원입니다. 예, 매칭 사업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반환한 내용을 보면은 화재 안정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국비는 이자만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보니까 1,549만 6,500원이 여기에 보니까 써 있는데요. 여기 금액이 또 서로 상이합니다. 옆에는 1,549만 6,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는 1,54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가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가 또 뭘까요? (237페이지) 쪽을 보시면요. 237쪽을 보시면 저기 도비 반환입니다.
도비 반환에 이렇게 쫙 보시면은 요게 집행했다는 금액일까요? 그럼 앞에 있는 거에 1,549만 6,500원 그렇게 땡땡이 쳐갖고 돼 있죠? 는 1,549만 7,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요 약간 금액이 서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게 그 위에 거를 보면은 앞에 게 금액이고 뒤에 게 이제 보통은 4452해서 바로 위에 시도 보조 반환금 기초주거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거기 보시면 253만 9천 원 이렇게 해갖고 254만 원으로 아예 4452 해가지고 금액이 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래는 그 지금 아까 말한 화재 안정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잔액 도비 반납하는 지는 걸 보면 1,549만 6,500원이라고 써여 있는데 그 옆에는 보면은 1,549만 7,000원. 그럼 이건 5니까 이것도 예, 예. 4452에서 올린 걸까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매칭 사업이라고 하셨다면 네. 그럼 국비도 일부 사업비가 반납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는 국비는 전액을 다 쓰고 이자만 5,259만 원이 이제 반납하는 게 돼 있지 않습니까? 5,215만 아니, 9천 원. 그 아니 잔액 및 이자를 합치고 여긴 또 잔액 예, 및 예, 이자를 예. 또 합치셔서 그런 예, 예, 거군요. 네, 아래는 나눠져 있는데. 네. 근데 요 부분하고의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 거, 요 지금 현재 그 위에 거 두 가지를 동시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 사업 잔액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은 이제 3,272만 9천 원이 이제 반환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반환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환 금액을 우리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조금 더 기초급여는 이제 나눠주고 이제 더 해당되시는 분이 없으니까 반환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화재 안정 성능 보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좀 해당하는 데가 더 없었을까요? 소진 다 하면은 안 되셨을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그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가면은 이제 사실 지금 어린이집이라는 노유자 시설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 기준의 밑에는 못 해주고 기준 이상과 3층 이상만 해주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저인데 일부는 이제 어린이집이면서도 이제 그 기준에 미달돼 갖고 못해서 그래서 못 해주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거기까지 다 해당해서 예산을 받으셨었나요? 그 수요가 이제 적어진 거죠, 반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는 그 이제 어린이집 숫자가 다 있으니까 그 숫자만큼 요청을 했다가 지금 현재 미달되는 곳들은 지금 지원을 못해서 반환 금액이 이렇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원 가능한 건 다 지원해 준 거죠. 해줬는데 지금 13건인가? 12건을 해줬는데 그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저 기준이 안 돼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못해준 그 곳들은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못 해준 게 아니고 이제 기준에 매달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저기 사실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위원장님 좀. 네, 과장님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주택과장 엄기원입니다. 이게 이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이 지원 사업이 기본이 3층 이상입니다. 3층 이상이라고 정한 이유는 그 피난에 취약한 층수를 이제 3층 이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까지는 피난이 좀 용이하다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이 3층입니다. 모든 시설에. 이제 저희 시가 작년까지 12개소를 했고요. 그 중에 10개소가 어린이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2층, 1층짜리 어린이집들은 해당이 안 됐는데요. 요게 이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저희 시가 이제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비 집행을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 규칙이 안 맞으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다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에는 아예 없고요.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남은 국도비 반납액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 반납했던 그 금액이 나온 부분이 궁금한데 처음에 신청을 그 이만큼 주십시오.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안성시 저희 시에 12동이 해당된다가 아니었었고요. 예. 예, 또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업 지원 기준 평가하기 전에 예산은 좀 여유 있게 책정이 됐던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이만큼이 있습니다라고 신청을 우리 안성시에서 하지 않느냐는 거죠. 국도비. 신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LH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계획 검토까지 받아서 저희 시에 통보가 오는 경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대상 지역을 우리 대상 구간을 우리 안성시가 주지 않느냐는 거죠. 예. 이만큼 금액이 산정되려면 그러니까 네. 이제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 시에 그 뭐 30개든 40개든을 대상되는 거를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하지 않았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시가 한 게 아니고 LH에 하면 LH에서 그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검토를 해서 적합한 것만 저희 시에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잔여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 자꾸 그 말씀을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반환 금액이 높아지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이렇게 약간의 그 영향이 있지 않냐. 그것 때문에 지금 반환 금액을 최소한도로 낮춰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을 자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반환금으로 인해서 없습니까? 특별교부세 지정받는 건 없고요. 2월금이라든지 불용 이런 게 네. 많이 남겼을 때에 거기에 해당되고 요 반환금은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네. 국가에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거로 괜찮습니까? 인해서 교부세 영향은 미치지 네.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 그 아까 그 이자 반환금하고 이자하고 잔액 남은 거하고 이자하고 분류하고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정리하는 데에서의 약간의 문제였을까요? 그러면은 아까 반환금 및 이자라고 하나는 돼서 금액이 뭉뚱그려 있었잖아요. 두 번째 화재 안정성 기능 보강 사업비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둘로 다 나누셨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과 이자분을 딱 다 분리를 하셨는데, 네, 여기만 지금 잔액 및 이자라고 국비만 그렇게 뭉쳐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축물 관리팀장 유영아입니다. 그 저희한테 고지서가 왔는데요. 고지서에는 이자하고 그 잔액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만 그랬다는 예,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왜냐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이자하고 예. 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네. 이렇게 다 분리돼 갖고 다 명시가 돼 있었는데 여기만 비단 이렇게 예. 뭉쳐 있으니까 예. 여기는 왜 이렇게 뭉쳐져 있나는 거 고지서가 이렇게 발부됐다는 얘기신 고지서는 거죠? 이자하고 그래서 집행잔액. 고지서 온 대로 그대로 예. 표시하신 거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섭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우리 신건지동은 그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 일단은 거기가 재개발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렵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이게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됐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시가 여기뿐이 아니라 낙후된 아파트들이 많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주공 아파트들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있어야지만 그 시공사들이 오는데 지금 이 신건지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뭐 50층, 60층짜리가 올라가면 모를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추진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도시 재개발이 어렵다고 하면 그 뭐 성남동이나 옥천동처럼 이렇게 좀 낙후된데 이렇게 하는 정비 사업들이 가능할 수는 있나요, 거기는? 예,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이제 소유자들이 문제겠죠. 지금도 보면은 대부분 소유자들은 거주를 안 하시고 세입자들이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이게 소유권 그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상당히 그 개발이 됐으면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한번 좀 그 최대한 좀 관련돼서 그 거기가 저는 개발되는 거 다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뭐 주민들 동의가 제일 우선인 것 같긴 하죠. 뭐 당연한데 그 그래도 좀 시내권에 있으면서도 예.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뭐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지금 화재 안전성 기능 보강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이 지금 저희가 그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드라이비트 건물이 어린이집에 한 32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예. 조사를 해보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층 이상은 어떻게 됐든 뭐 지원을 해서 안전성을 하긴 하는데 2층 밑으로는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자부담이 들더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지원이 없으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2개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드라이비트 건물에서 이게 이제 그런 경우더라고요. 이게 안에 이제 만약에 그 드라이비트 건물 같은 경우도 안에 그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드라이비트는 상당히 위험해요. 뭐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이걸 좀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 이제 그 모여 있거나 아니면 노유자 시설 특히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장해서 시에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희끼리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 3층 이상 되는 것도 했지만 이것도 낮은 것도 화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위험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도 시비만이라도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서로 이제 이번 검토에다가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거는 내부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례가 뭐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관련돼서 그래서 그 이제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봤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일단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여기까지는 3층까지는 해주는데 네. 그 밑에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지자체에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 자기네들도 어떻게 좀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수요 조사를 좀 해봐서 일단은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예전에는 그때 이제 그게 화재 사건 화재 사건 크게 터지고 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조사가. 근데 그때는 너무 많은 하여튼 대상 건물들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2층 밑으로라도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조례 제정까지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게 우리 주택과에서 우리 건축물 안전 하시는 이제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근데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이제 법에서는 없는데 네, 조례로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 조례는 어려운데 그러면 이 방법은 있는 거잖아요. 혹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위로 올리는 수는 있는 건가요? 예, 과장님.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어린이집에 국한한다라고 하면 뭐 저희 시가 뭐 지금 지원된 게 한 10개소 되고 나머지가 한 뭐 20여 개 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어린이집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 미만의 건축물을 전체를 대상으로 이걸 하다 보면 과도한 시비가 들어가고 이게 뭐 어느 뭐 한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중요하냐라고 또 일반 다른 분들이 또 반대급부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의원님 말씀만 어린이집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근데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제 어린이집은 이제는 드라이비트 건물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신축할 때 어린이집은 드라이비트를 안 내주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이게 드라이비트뿐이 아니라 이제 가연성 외장재라고 그렇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또 이런 부분이 또 화재가 발생하고 하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 취약하니까 노유자 시설 아니면 그 우리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이라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토부도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고민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좀 한정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섭 의원님. 예, 이중섭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 아파트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안등 같은 거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조명을? 보안등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공용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3천만 원부터 한 1억 2천까지를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경관 조명이 맨 위에 옥탑에 이제 경관 조명도 있는데 그런 거에 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기 지금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 쉽게 설명을 해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예, 주택과장엄기원입니다. 전기료 부분은 저희가 가로등 부분에 공용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예.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가로등 예, 다 예,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시골 그 면 단위의 그 자연불확도 가로등은 다 시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의 가로등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내 단지 내 그 어떤 세대라든지 또 일정 한정된 금액까지 지원하는 것도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무작위 그냥 예를 들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용료가 많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에 규정이 대해서는 없어요? 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관리비 보조라는 것은 전용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 부분 빼고 공유 부분, 그러니까 뭐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지 본인 전유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참 이해됐고요. 그 지금 뵌 김에 이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저희 지역구 일인데 그 이마트 옆에 49층짜리 그 지금 뭐 아파트인가 예를 들어서 좀 그 시행을 좀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지금 이마트 옆에 석정동에 위치한 거는 당초에 그 민간 분양 아파트로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임대로다가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이고 그와 동시에 선분양을 했지만 후 바로 뒤쪽에 서류가 들어와서 변경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다 저희가 또 사업계획 변경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또 그 건을 가지고 그 물건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법 검토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 절차는 지금 조합 설립인가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그건 또 별도로 다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려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장소에 지금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무슨 이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그 아파트든 뭐 단독주택이든 모든 건축 행위는 허가나 신고를 득한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선행이 되질 않고 행정행위가 선행이 되질 않고 임의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한테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나서 다음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좀 뒤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마냥 안성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최대한 빠른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또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실 의원.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행정지원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해서 그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보고서 좀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